공실이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 놓는 분들이 참 싫어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상가 건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게 또 매달 나오는 월세 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텐데요. 막상 새 놓는 일은 참 까다롭죠.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와 함께 건물주 그리고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임대업 운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법 얘기하기 전에 공실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최근 상가 공실이 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사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낼 건물주들도 소득이 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 서울 중심 상권을 좀 돌아다녀 봐도 이 임대라는 현수막을 좀 크게 써붙이고 있는 그런 빈 상가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공실률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이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 3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6%가 됐었고요. 또 소규모 상가는 5.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만큼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임대 부동산 중개업계의 얘기를 좀 들어봐도 임대 공실률이 좀 예전과 비슷하다는 분들도 있었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면서 공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도 보면은 공실이 날 경우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공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출 받아서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또 세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한두 달도 공실이 나도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6개월이면 좀 아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금 여력이 좀 넉넉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임대 수익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라고만 생각하고 이 건물에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최근에 주택 관련 규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고 그 자금으로 좀 건물을 사기도 합니다. 반면에 월세 수입을 노리고 건물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을 좀 꼬박꼬박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잘 짜야겠죠. 특히 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매입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들어있는 임차인들이 기존에 얼마 정도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을 잘 들이려면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의 자금 조달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을 좀 들여야 하는 건데요. 특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건물이 위치한 그런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전문가 얘기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이제 월세가 높은 업종으로 그 임차 유치를 하다 보면은 건물 전체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 업종이 이제 업무 지역인 그런 지역에서 1층을 식당으로 받게 되면 위에 이제 공실률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임대료도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을 하셔서 1층에서 좀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그 위에 업무 시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카페나 이런 지원 시설을 받는 게 건물 전체 가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스타벅스 들어오면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임차 업종도 좀 잘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그리고 요소 중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개업계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임대 수익률이 자신이 기대하는 거에 좀 못 미치더라도 임차인이 좀 선호하는 업종으로 좀 들어와 있으면은 거래도 좀 잘 되고 값도 좀 올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땅값이 비싼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의 번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업종이 선호하는 업종이냐 이걸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런 곳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화장품이나 옷가게 아니면 편의점 같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만한 건물은 사실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은 그런 우량 자산이겠죠. 반면에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권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물주들도 이렇게 임차인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 중에 1층이 공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근데 유명 셰프가 이제 그쪽에 좀 임대를 들어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뭐 비용을 좀 이렇게 같이 쉐어를 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1층 임대도 좀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수익도 같이 쉐어를 하거든요. 참 지금까지 건물주라고 한다면 그냥 약간 뭐 불로소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사놓고 꼬박꼬박 월세 받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워낙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임차인, 임대인 할 것 없이 모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게 경기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제도 변화로 인한 좀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임대료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뭐 강남의 압구정 로데오라든지 뭐 용산의 해방촌처럼 한때 그런 부흥했던 상권에서도 이 건물주들이 다 같이 좀 임대료를 올리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뭐 상생이 좀 중요한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좀 제도적으로 살펴보면은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뭐 임대업자 마음대로 좀 올리거나 아니면은 임차인들을 내보내거나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 올 들어서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차례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임대료 상한율을 좀 5%로 좀 제한을 했고 또 지난달부터는 계약갱신기관,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죠. 이 부분도 최장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 만큼 조금 임차인을 좀 가려받겠다 하는 움직임들도 좀 포착이 되는데요.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이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법연감을 좀 보면은 지난해 민사소송 사건 중에 가장 많았던 유형이 바로 임차인의 퇴거 등을 놓고 다투는 그런 명도 소송이었는데요. 이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나고 또 집행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집행이 될 때는 이미 보증금이 좀 다 소진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법원에 재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해서 임대료 연체라든가 보증금에 관한 부분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계약서를 애초부터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이 갈등을 좀 줄이는 것도 좀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뭐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장기간 계약할 경우에도 1년 단위로 이제 차후에 그 임대료를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분명히 표기해 두는 것이 차후에 이제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와 함께 좀 꼬마 빌딩 가운데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고 또 건물주로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